환경상의 권리구제, 첫 번째 민사구제부터 한번 쭉 볼 텐데, 민사구제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구제수단,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인데, 어차피 민법 750조의 특칙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44조가 적용될 테니까, 일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은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위법행위, 그 다음에 손해 발생,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그래서 위법행위하고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 될 텐데, 우리 환경 분쟁에서는 여기서 일단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시는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돼가지고 정책기본법 44조가 적용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무과실 책임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위법행위, 당연히 우리가 위법행위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관계가 없긴 한데, 자, 이 위법행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하다가 한번 살짝 들어봤을 기능적 하자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법령 위반 파트에서 공부했을 그 상대적 위법의 개념, 그때 이제 언급하는 수인한도. 그래서 결국은 수인한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게 되는 거죠. 수인한도. 그래서 이런 수인한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수인한도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행위를 공부할 때 가장 메인이 되고, 결국 그 얘기는 위법행위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위법과는 달리 결국 상대방에게 피침해에게 성격,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는 이런 상대적 위법성 관점에서 수인한도라는 이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수인한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하지? 이 판단 기준이 일반 행정법상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피침해에게 성격과 규모,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 뭐 지역적 특성, 각종 공법 기준 위반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서도 결국 이것을 인과관계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날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 판례가 말하는 간접반적 이론을 활용한 이 배출이 있고, 그 다음에 배출한 물질이 도달했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이 세 가지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제 강력하게 보는 이런 인과관계가 신수인한도론 입장에서 한번 논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발생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손해발생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래서 이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 중에서 고의과실을 논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44조를 타고 이게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무과실 책임 된다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은 고의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특칙 규정이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은 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수인한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완화 측면에서 배출, 도달, 피해 이 세 가지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손해발생은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 되겠고, 이런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에 관한 논의는 기타 손해배상 전반에 다 우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자, 요 위법성 파트죠. 위법행위 파트, 위법성 파트. 자,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포인트는 우리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행위위법의 개념을 여기 채용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국가배상뿐만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 전반 다 결국 위법행위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거는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라고 말하는 부분은 행정법적인 개념, 즉 행위의 법령의 합치 여부,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거나, 이런
행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 위법 개념에서 이거는 행위법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 위법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냐면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을 공부할 때 같은 거거든요.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 공부할 때 행위위법성설, 결과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나오고 판례의 최근 입장이 상대적 위법성설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논의하고 일치해가지고 같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만 동떨어져 있는 논의가 아니고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법률 위반 논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같은 논의다, 같은 측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행위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지 마시고 상대적 위법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상대적 위법은 결과 위법, 결국 뭐예요? 상대적 위법은 이거는 상대적 위법이 뭐죠? 우리 행정법 공부할 때 결과 위법에다가 결과 위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행위 위법을 살짝 가미한 개념이 상대적 위법의 개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상대적 위법성 관점에서 피침해익의 성격과 규모,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 공익적 특성, 지역적 특수성, 그다음에 기타 공법적 규제 기준 위반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해가지고 행위 자체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게 행위법 상대적 위법의 개념인데 그 개념을 그대로 여기 차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개념이 차용된 게 수인한도론이고 이 수인한도론이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고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 그 다음에 국배법 5조 책임 등등등에 다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이 포인트니까 그 점에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결과위법 차원에서 꼭 쓸 말이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규모. 그래서 요거를 꼭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공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적 특수성, 그 다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언제 들어왔냐, 미리 들어와 있었냐, 나중에 들어왔냐라는 것, 선후관계 이런 것들도 추가로 써주시면 좋겠고,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행위법성 관점에서 써줄 말이 각종 공법적 규제 기준, 각종 공법적인 규제 기준 위반 여부거든요. 공법적 규제 기준 위반 여부.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강론 파트에서 나올 여러 가지 배출오염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반했을 때 이 손해배상 차원에서는 결국은 행위법성 관점으로 들어온 거고 그런 걸 위반하면 불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좀 중요한 참고 자료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종 공법적 규제 기준 예를 들면 배출 허용 기준 그 다음에 각종 환경 기준인데 이거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배출 허용 기준하고 환경 기준은 서로 규범적 효력이 달라요. 배출 허용 기준은 규범력이 있고 환경 기준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행정법적 차원에서 문제고 이 민사법적 차원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이든 환경 기준이든 결국 다 같이 공법적 규제 기준으로서 그냥 수인원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메인은 배출오염 기준을 위반했다라든가 또는 기타 환경 기준을 위반했다 했을 때 이게 공법적 규제 기준을 위반했는데 이게 수인원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이 각종 공법 기준이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잘 보이나요? 그냥 하나의 판단 자료일 뿐이지 이거 위반했다고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이제 행위 위법성 마인드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상대적 위법 관점에서 민사 책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 불법적인 측면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 얼마나 많이 다쳤냐, 그 다음에 단순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생명, 신체 또는 재산 같은 중대한 법익이 침해됐느냐 그런 결과 위법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거기다가 각종 배출오염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 같은 공법적 규제 기준은 위반하면 이런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는 거지. 이게 결정적인 뭐 이게 시니컬한 이거 이번엔 무조건 불법행위 인정돼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예, 그게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런 배출오염 기준 또는 환경 기준은 우리가 공법적 차원에서는 이 둘의 규범력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오염 기준은 규범력이 있고 환경 기준은 그냥 행정 규칙일 뿐이고, 그래서 이 둘이 규범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적인 수단을 논할 때 또는 행정법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둘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민사구제를 논할 때는 이 둘의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메인 포인트죠.